progress.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굉장히 분주하게 이렇게 지낸 분들도 좀 계세요. 뭐 하여튼 일요일 이렇게 늘 나오시는 분들 나오십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제는 거의 대부분 다 아마 매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덥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일을 하기에는 뭐 적절한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하시는 분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검토 워크숍이 있습니다. 리더십 워크숍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이오 사업부 최초 1호 1회 이제 리더십인데 리드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전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자, 정의는 회사를 만들어 놓은 어떤 형태가 누군가가 이렇게 주도하고 누군가가 중심이 되고 회사가 어떤 수직 체계 어떤 조직 체계가 아니고 리더가 끌고 가는 회사다. 정확하게 한다면 협동조합 개념으로 리더들이 다 연대해서 끌고 가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만든 회사라 요번에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목적을 그냥 내가 어떤 개개 입장에서 참여하시면 안 되고 내가 주관자 입장에서 참여하시면 모든 내용이 달리 보일 겁니다. 아,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회사를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다. 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입장으로 참여하신다면 아마 가장 고무적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주체가 되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 아마 주제 발표도 좀 있고 또는 우리 군인 토의도 있어요. 뭐 뒤에 세션도 있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사례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중심이 좀 돼주셔야 돼요. 이거 누군가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회사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1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일반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가짐을 이번 검토 많은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잠시 내가 이제 꽃놀이 가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가 내 회사를 만들고 내 회사의 어떤 정신과 철학을 만드는 엄밀히 말하면 시작 단계이다. 이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좀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세미나를 보고 놀랍니다. 뭐 국내에 있는 명사든 해외에 있는 명사들이 와서 정인의 세미나는 좀 독특하다, 특이하다. 어떻게 단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고 단 한 분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좀 농담 삼아 정인의 최승인 대표가 교주 같다라고 얘기해. 당신이 잘못 봤다. 한참 잘못 봤다. 오늘은 110명의 교주를 만드는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110명이 전부가 교주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어떤 세미나보다 다릅니다. 그분들이 주도적이고 그분들이 뜨겁고 열정적인 이유는 본인이 오늘 교주로 임명되는 날이기 때문에 흩티 참여할 수 없다. 자, 이게 정인이 갖고 있는 색깔이고 문화다. 우리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한 오너,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한 창업자가 되는 프로젝트가 정인이 갖고 있는 세미나다. 자, 이게 어느 구성원을 참여시키든 목적은 똑같다. 리더가 참여하든 일반인이 참여하든 근데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일반 우리 영업팀장이 참여하든 그 목적은 똑같다. 모두가 주체가 되고 모두가 자존감이 세워서 내 회사를 만든다. 내가 창업자다라는 확신과 신념을 심어주는 게 세미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영업에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영업을 이제 오늘은 뭐 이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영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뭐 다 각자가 다 다르겠죠. 자, 첫 번째, 고객을 한없이 배려하고 고객을 존중해주고 고객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영업이 있어요. 자,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영업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일을 하려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 존중받고 있다는 입장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존감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세워주다 보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스스로가 주체가 됩니다. 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영업 패턴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영업자 자신의 확신과 신념이 그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업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영업자인 자기 자신의 확신과 신념이 그 상대에게 감동을 줘서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두 번째 영업 방법인데 저는 대부분 이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자, 세 번째는 회사와 문화와 철학이 너무 좋아서 함께하고 싶은 동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정인이라는 회사, 정인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화와 철학이 너무 본인이 원했던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함께하고 싶은 동기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도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다 고무적입니다.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최초의 영업을 배울 때는 저는 고객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존감을 채워주는 영업을 했다면 제가 그 영업에서 일정 정도 규모가 되고 난 다음부터 했던 방법은 그건 아니에요. 제 자신의 확신과 신념을 그에게 던져서 그에게 감동을 주는 영업 스타일로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들이 봤을 때는 지나치게 오만하게 느낄 수도 있고 지나치게 거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당신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방법이 유리한 건지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맞는 패턴대로 하시면 좋은데, 세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합심과 협력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본부의 문화가 서로가 합심과 협력이 안 돼 있다면 그 세 번째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본부의 어떤 책이나 문화가 정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서로가 팀워크를 묶고 내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는 이러한 이 배타적인 어떤 이런 사고와 문화가 되어 있다면 그 문화가 좋아서 참여하는 분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자, 목적이 뭐가 되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도구가 뭐가 되었든 내한테 가장 맞는 방법 또는 상대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물어요. 최 대표는 쉬는 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죠? 뭐 불도저 같이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남들은 뭐 대부분 넉다운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쨍쨍하게 짱짱하게 이렇게 일을 해내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아침에 바이오워터 방에 제가 소리 영상 하나 올렸어요. 영상이 아니고 소리 녹음이죠. 자,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한 30분 정도 명상을 하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를 제가 녹취를 한 겁니다. 다양한 새소리가 들려요. 저는 2층에 보통 자자 그러고 더워도 2층에 자자. 와이프는 더워서 싫다 1층에 자자 그러는데 저는 2층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2층은 좀 덥습니다. 열기가 위로 쭉 올라가서 아마 위에 열기가 좀 태워져 있어요. 하지만 1층은 베란다 창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도 새소리가 안 들려요. 거실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객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오시면 대부분 1층 거실에 재우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방에 창문을 열면 아침에 오케스트라 새들이 수십 종이 오케스트라를 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머리가 되게 맑아져요. 제가 좀 자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거실에 잤을 때와 2층에 잤을 때 머리가 전혀 달라요. 거실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굉장히 묵직한데 새소리를 듣고 아침에 명상을 딱 하고 딱 일어나면요 몸이 너무 가벼워요. 제가 빠졌던 방전되었던 에너지가 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재충전이 된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강력한 저력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다양한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런 소리 때문에 제가 계속 에너지가 충전된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편견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 쉼을 취하고 싶다 한다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일주일에 하루라도 바닷가 절벽에 파도 소리가 막 들리는 곳에서 한번 이렇게 힐링을 좀 하는 것도 괜찮고요. 산에 가서 계곡물이 막 떨어지는 또는 새소리가 바람 소리가 들리는 이런 곳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힐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분들. 자, 일단 첫 번째는 일을 취미처럼 하자. 저는 일을 좀 취미처럼 합니다. 일이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막중한 업무나 그 막중한 일을 하면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지 않아요. 일은 중요한 건 뭐다? 일과 호흡하는 방법. 일과 호흡하는 방법을 알아요. 일을 호흡처럼 합니다. 취미처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여러분 일이 취미가 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일이 취미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일이 취미가 되려면 간절해야 힘들지 않습니다.
간절해야 내 모든 에너지가 나를 도와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지향점이 간절했을 때 내 몸에 있는 세포가 그걸 전부 밀어주고 내 주위에 있는 에너지들이 나를 뒷받침해 줍니다. 자, 에너지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그 심장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내력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에너지 지향점이 수많은 주위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을 취미로 만드는 방법이다. 자, 두 번째, 신념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자, 이게 그냥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될 신념인 거죠. 자, 몸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주는 거, 이거는 굳이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꼭 풀어내야 될 하나의 미션인 거죠. 자, 미션이 신념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일이 재밌고 지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으로 하면 지치지 않아요. 자, 확신을 갖고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방해 요소로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나보고 아니라고 지탄해도 그게 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나의 강력한 확신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조롱, 지탄을 다 막아주는 강력한 바리케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신으로. 자, 모두가 취미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취미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자, 일이 취미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절한 거, 신념으로, 확신으로 다 중요해요. 하지만 뜨겁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은 뭐다? 뜨거워야 돼요. 내가 뜨거워야 돼요. 내가 뜨거워야 간절해지고, 내가 뜨거워야 신념이 생기고, 내가 뜨거워야 확신이 강력해집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뜨겁는데? 일단은 감동적이면 뜨겁습니다. 자, 감동적이면 뜨거워요. 자, 스스로 자신에게 감동을 줘야지.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대가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게 사실 흔치 않죠. 내가 뭔가 큰 결과를 만들거나 큰 선행을 했을 때 상대가 나에게 여러 가지 뭡니까? 경애를 보내고 또는 칭찬을 보내고 존중을 보내죠. 자, 이럴 때 받는 감동이라면 이거는 흔치 않아요. 자, 그러한 감동의 원료를 쓸 수 없어요. 자, 매일매일 내가 뜨겁게, 내 자신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원료가 된다. 자, 에너지라는 것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남이 나에게 감동을 준다. 이거는 흔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매일 할 수 있고, 매 시간 할 수 있고, 매 초마다, 매 분마다 할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매일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거는요, 누가 저에게 기쁜 이야기를 했어가 아니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살아있음에 감동하고요, 제가 뜨거워 있음에 감동하고, 세포가 하나씩 다 살아서 열심히 노동을 해줘서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내가 이런 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자, 저는 제 자신한테 매료되지, 저는 누군가한테 상대에게 매료되지 않아요. 저 자신에게 매료되는 방법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저에게 감동을 주고, 저가 매력적이고, 저가 사랑스럽고, 저가 대단한 이 모든 에너지를 저는 저 자신 안에서 불러낼 수 있다. 끄집어낼 수 있다. 외부적 환경에서 누군가의 통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걸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입이고 명상입니다. 깊이 있게 명상을 하면 내 몸이 움직이는 모든 세포가 다 느껴지고 내 영혼의 발산이 느껴져요.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정말 내가 창조주구나,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 거침없는 감동이 밀려와요.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중간중간에 터져도 전혀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보자고요.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주도합니까? 남에 의한 환경에 의해서 누군가 상대에서 내 마음이 좀 끌려다닙니까? 자,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왜 상대에게 내 마음이 끌려다니죠? 상대가 하는 말에, 상대가 하는 행동에 내가 왜 흔들리고 내 마음이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상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도해야 세상은 바뀌고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가 바뀝니까?
상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주변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뜨거워지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감동을 받고 내가 내 자신에게 복도가 올라오고 뭔가 뜨거울 때 세상은 바뀌어요. 주변 환경은 다 바뀝니다. 왜? 세상은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원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큰 텀 하기 전부터도 3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 했을 겁니다. 세상을 에너지로 보자. 사람을 에너지로 보자.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뭐다? 근원적으로 내가 감동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감동적일 때 세상은 다 바뀌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본부에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발목하고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샘하고 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뜨거우면 다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뜨겁고 내가 열정적이고 내가 신념적이고 내가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모든 본부의 에너지는 전부 내 쪽으로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 자기를 중심에 놓지 않는 에너지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중심에 놓지 않는 에너지는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수백 명의 에너지를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에너지가 중심이 아닌 사람은요, 절대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절대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절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탄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가장 큰 마음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지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 왜 상대를 지탄하죠? 상대는 한없이 고마운 사람인데, 자, 내 에너지를 보조하는 고마운 사람. 자, 보세요. 이 지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자기가 자기 중심인 사람,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에너지를 내가 활용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중심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뜨거우면 되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너무 쉬운, 너무 간단한 방법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알면서도 못 쓰고 있어요. 자, 그런 논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못 쓰고 있다. 이유가 뭐다? 한 가지예요. 대충 나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나를 반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통렬한 자기 점검만이 내 안에 내 자신을 모실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마징가 제트인가요? 테크무인가? 마징가 제트인가? 마징가 제트 맞네요. 마징가 제트 머리 위에 처리가 안 들어가면 그게 고철 덩어리지 무슨 로봇입니까? 자, 뭐지만 내 안에 처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된다. 내 안에 뭐다? 나를 영접해야 돼요. 내가 중심해야 되고 내가 뜨거워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변화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나 모든 세상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대신 내가 주인이 될 때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들을 어떻게 씁니까? 자, 이제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냉정히 보고 내가 과연 뜨거운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뜨겁다면 주변이 다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몽땅 다 바뀌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요. 자, 리더십. 리더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중심이다. 여러분, 그날 세미나 하는 날 사회자 눈치 볼 거 없고요. 대표이사 눈치 볼 거 없고 본부장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육생으로 참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로 주인으로 참여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 분위기를 주도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거 절대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들이 만들어내는 행사예요. 당연히 말이 많아야죠. 뜨겁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주도하고 여러분들 피교육생으로 참여했다면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교육생과 피교육자의 차이, 그건 뭡니까? 주도하는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주도하는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주도자야 된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한번 자기 자신을 불태워봤으면 좋겠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요번 세미나는 불과 한 5일 남았고요. 여러분, 요번 월말 마감도 요번 지금 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 합니다. 좀 건방진 이야기를 하죠. 서민들이 큰 텀을 접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양자 큰 텀이 아닙니다. 유가. 자, 서민들은 가난이라는 건 그렇게 다 제가 치고하기 힘들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는 가난한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배려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정부가 의심입니다. 분명히 저희는 벤처 S500을 팔고 있는데 T급 값으로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차를 벤처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철덩어리나 껍데기만 벤처다 생각해서 아무도 사지 않아요. 자, 부자들은 제가 벤처를 2천만 원에 팔면은요 100% 타봅니다. 타보고 이게 진짜 벤처 기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증해보고 사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타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예 보는 순간 그걸 벤처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 분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 그런 분들을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요. 자, 의심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빈민구제라고 얘기했어요. 양자 큰 틈을 우리가 제품화한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병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다? 이제 매니어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도 있고 사고도 건강하고 뭔가 성실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정상 가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고객들과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간절해야 됩니다. 자, 지킬 게 있는 사람이 간절해요. 지킬 게 없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요. 자, 지킬 게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들이에요. 어떻게든 그게 물질이든 뭐든 지킬 게 있기 때문에 간절한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지킬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이에요. 자, 그 대충 세상을 관망하고 대충 살아가는 분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와서 제가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대표님,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110만 원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는 망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그냥 도와주세요. 정인이 그 일을 못합니다. 자,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은 고기를 줘야 되는 사람이지 낚시를 가르칠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느님도 못한 일을 우리가 왜 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몇 명? 낚시꾼은 12명. 나머지는 전부 뭐다? 그냥 고기를 줘야 돼요. 그들에게 낚시를 가르친다고 낚시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낚시하는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낚시하는 방법을 몰라요. 자, 무슨 말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12명만 만들었지 2,000명 만들었습니까? 왜 12명만 만들었을까요?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 고기를 낚시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수억만 명은 뭐다? 그냥 고기를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야 된다. 우리는 물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반영하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다? 낚시꾼, 낚시를 할 12명의 사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뭐다? 우리가 먹을 것을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 이걸 우리가 현실을 냉정히 좀 인정하자. 각 본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원은 12사도예요. 12사도만 만들면 됩니다. 각자가.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1,000명, 2,000명의 낚시꾼을 만듭니까? 자, 낚시할 사람은 12명, 나머지는 전부 뭐다? 여러분이 번 돈을 그냥 도와줄 사람들. 이해가 나요? 그들을 구제해준다, 그들을 부자 만든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선비로 돌아가지 않더라. 이해갑니까? 내가 낚시를 할 사람, 정확하게 한다면 12사도를 내가 정확하게 찾고 그들과 함께 뭐다? 내가 번 돈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나눠주세요. 그들의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도 우리가 냉정히 좀 인정하자. 자, 그래서 너무 지나친 신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호랑이 10명이에요. 호랑이 10명. 고양이에게는 사료만 주면 됩니다. 호랑이에게 고양이 잡는 방법을 가르치지 고양이한테 고양이 잡는 방법 가르쳐보는들 아무 소용이 없다. 호랑이한테 표범 잡는 방법 가르치는 거지 고양이한테 표범 잡는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표범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냉정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좀 직시하자. 내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호랑이 1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그냥
이 큰 텀수로 건강만 챙기면 됩니다. 그 이상의 무리한 욕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힘들고 어렵고 모든 방법들이 이 심플하지 못한 이유는요, 너무 지나친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다? 현실과 생각이 너무 큰 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고와 의식은 뭐다? 삼원주의로 가자. 배려와 합심으로 가자. 하지만 행동만큼 뭘로 가자? 철저한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리고 점검은 통렬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에너지 법칙으로 가자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분리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혼돈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합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쓰려고 하니까 계속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사고와 의지도 이기고 실천도 이기고 점검도 이기는 방법, 이러면 사람은 죽어요. 그럼 사람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뭐다? 그거는 전사입니다. 전사. 그건 전사로 살 수 없어요. 사고와 의식은 삼원사상, 깊이 있는 배려와 합심. 자, 행동은 뭐다? 결과론주의, 이기는 법칙. 그리고 점검은 에너지, 에너지로 뭉개하고 에너지를 규합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지치지도 않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100%다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어쨌든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방법과 잘 결집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들 다음에 본부장 방으로 초대해 주시고요. 자, 구호 한번 할게요. 자, 구호는 아시죠? 자, 구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구호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 뼛속에 진동을 주는 겁니다. 자, 그냥 2200이 아니고 2200을 못하면 나는 죽는다. 3200을 나는 달성 못한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구호예요. 구호를 그냥 입에서 그냥 내뿜는 메아리가 아니고 그 마음에 심장에 꼽는 것을 구호를 한다. 이해하시죠? 자, 심장에 한번 꼽아봅시다. 자, 내가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뭘 만든다? 올 연말에 2000개의 치킨 가맹점, 200개의 베이커리 가맹점, 그리고 이번 달에 3200개의 큰 텀수기를 판매하겠다 라는 것을 뭐다? 그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심장이 꼽자. 이해가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하면 2200, 3200 이렇게 끊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구호 준비. 정의 2200, 3200. 수고하셨습니다. 끊어주세요. 2200, 3200.